안녕하세요. 오늘 AI 여부 최종 산출물 검사 교육을 진행하게 된 PCN 김가영이라고 합니다. 최종 데이터와 산출물이 AI 여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번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진행하게 된 AI 여부 최종 데이터 제출 및 개방 절차 안내에서는 데이터와 산출물의 준비부터 개방까지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개방까지 절차를 잠깐 설명드리고 최종 데이터 그리고 최종 산출물의 준비와 업로드 그리고 오프라인 제출 산출물인 SSD 안내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하신 최종 데이터와 최종 산출물의 업로드가 완료가 된 후 사용자에게 공개까지의 개방 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와 품질 검증이 완료된 최종 데이터와 최종 산출물의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 해당 데이터는 NIA 담당자가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최종 데이터와 산출물이 사업계획서의 목표와 동일한지, 보완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NIA 담당자의 확인이 완료된 데이터는 AI 허브 운영팀으로 개방 위한 마지막 검사 요청을 하게 되는데 최종 데이터와 최종 산출물을 담당하는 기관이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최종 데이터는 AI 허브 데이터 운영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구축기관에서 업로드한 데이터와 NIA 담당자가 확인한 데이터가 동일한지 확인하는 정합성 검사를 진행하고 이 검사에서 데이터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NIA 담당자에게 재확인 요청을 합니다. 다음으로 최종 산출물은 AI 허브 산출물 운영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최종 산출물을 검사를 진행하고 체크리스트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역시 다시 NIA 담당자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AI 허브 데이터 그리고 산출물 운영팀으로부터 재확인 요청을 받은 NIA 담당자는 데이터 구축 사업자 측으로 다시 수정 또는 확인 요청을 하고 이렇게 수정 보완된 데이터는 다시 NIA 담당자 확인부터 동일한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마지막까지 통과된 최종 데이터는 자동화 압축을 통해 개방이 진행이 되고 최종 산출물은 AI 허브 사이트를 구축해서 사용자에게 공개가 됩니다. 그런 개방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최종 데이터와 산출물의 준비입니다. 최종 산출물은 CMS에 업로드되는 데이터 개방 제한 확약서, 그리고 S3 브라우저에 업로드되는 데이터 설명서, 활용 가이드라인, 데이터 파일 폴더 구조, 교육 활용 동영상, 저작 도구, AI 모델, 그리고 마지막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는 SSD까지 총 8개의 산출물이 있습니다. SSD는 최종 데이터가 확정된 이후에 제출한 산출물이기 때문에 산출물 검사는 CMS에 업로드되는 산출물 1건과 S3 브라우저에 업로드되는 6건, 이렇게 총 7가지 산출물에 7가지 산출물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 산출물의 작성과 제출 방식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최종 산출물의 공통사항부터 말씀드리면 양식 문서가 준비되어 있는 산출물은 모든 항목을 누락 없이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양식 문서는 각 항목을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꼭 누락 없이 기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통사항 외에 최종 산출물 준비 시 유의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개방전 확약서는 모든 기관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있는 PDF 합본으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화면 왼쪽을 보시면 2번, 3번, 5번에 빨간색으로 공개용으로 적혀져 있는 산출물 목록이 보이실 겁니다. 이 산출물들은 업로드한 파일이나 영상이 그대로 AI 허브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산출물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와 같은 부분을 주의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3번 활용 가이드라인은 양식문서 외에 별첨문서와 엑셀 파일 그리고 양식문서 내에서 사용된 이미지 파일과 엑셀 파일을 별도로 제출해 주셔야 되는 파일입니다. 이 부분은 구두나 텍스트보다는 뒤에 이미지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 교육 활용 동영상은 교육 동영상 제작 체크리스트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한 개의 동영상 파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저작 도구입니다. 먼저 데이터 구축을 시작할 때 NIA 담당자분을 통해서 받으신 파일 중 저작 도구 가이드 문서를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 가이드를 기준으로 구축한 뒤에 압축하지 않은 형태로 해당하는 폴더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된 저작도구 파일들은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검사가 통과된 대상은 다시 NIA 담당자를 통해서 압축 파일을 해달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런 안내를 받으시고 나서 압축 파일을 그때 제작해 주시고요. 동일하게 저작도구 폴더로 2차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AI 모델은 저작도가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SSD는 2번 최종 산출물 폴더 내에 1번 데이터 경로에 업로드하는 파일을 모두 저장해 주셔야 됩니다. 저장할 때에는 S3 브라우저에 업로드하는 폴더 구조와 동일하게 압축 없이 저장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저장한 SSD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S3 브라우저에서 할당된 버킷 중 2번 최종 산출물 폴더로 들어가게 되면 화면에 보이시는 폴더 구조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표시된 폴더들은 버킷이 최초 생성될 때 자동으로 생성된 폴더인데요. 폴더명을 자체적으로 변경하시면 안 되지만 지금 보이는 폴더들의 하위 폴더는 데이터 구성에 맞게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준비가 완료가 되었다면 이제 업로드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이어서 최종 데이터와 산출물의 업로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종 데이터 업로드입니다. 이번 최종 데이터 폴더에 있는 1번 데이터 폴더는 품질 검증과 개인정보 비식별화가 완료된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업로드하는 폴더입니다. 폴더별로 설명드리면 1번 데이터 폴더에는 트레이닝, 발리데이션, 테스트, 샘플 이 4가지 폴더의 하위 폴더는 각 폴더의 구성과 폴더명이 동일해야 하고요. 모두 원천 데이터와 라벨링 데이터 폴더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원천 데이터와 라벨링 데이터의 하위 폴더명은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는 폴더명으로 최소 2레벨에서 3레벨로 정리해서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어서 어더 폴더의 하위 폴더는 다른 폴더와 다르게 원천과 라벨링으로 꼭 구성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예시처럼 구축된 데이터 유형에 맞게 명명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 샘플 폴더에서는 이 샘플 폴더 내의 데이터 파일들로만 활용해서 데이터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과 라벨링을 매칭해서 최대 1GB 미만으로 구축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최종 산출물 업로드입니다. 최종 산출물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못 업로드가 되는 경우가 많은 두 가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작 도구와 AI 모델입니다. 이 두 가지 산출물은 폴더로 들어가시면 화면처럼 하위 폴더가 미리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구축된 폴더에 TTL 검증이 완료된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면 되는데요. 역시 올려주실 때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압축 없이 업로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업로드한 파일은 AI허브 산출물 운영팀이 체크리스트에 맞춰서 검사를 진행하고 검사에 통과된 대상은 2차 업로드를 안내 받으신 뒤에 그때 압축 파일을 압축해서 2차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지금 업로드 파일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NI 담당자를 통해서 2차 업로드를 안내를 받으셨다면 저작 도구와 AI 모델은 압축 파일을 2개씩 구축해서 2차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화면은 저작 도구와 AI 모델의 압축 파일의 구성입니다. 먼저 문서 속성의 폴더들만 묶어서 압축 파일 하나, 그 외의 폴더 속성을 묶어서 압축 파일 하나 이렇게 2개의 압축 파일을 구축해서 한 번 더 업로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산출물이 보통 한 번에 통과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한 번 이상의 보안 단계를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축 파일은 1차 업로드를 할 때 같이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NI 담당자를 통해서 2차 업로드에 대한 통보를 받으시고 나서 그때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활용 가이드라인입니다. 부적합 사례가 특히 많은 산출물이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활용 가이드라인의 업로드 파일 구성으로는 첫 번째, 활용 가이드라인의 양식 문서, 두 번째, 요약 부분에서 사용된 이미지 원본 파일, 세 번째, 요약에서 사용된 표를 따로 정리한 엑셀 파일, 네 번째, 별첨 파일 이렇게 4가지 구성으로 업로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미지와 표를 어떤 걸 정리하고 어떤 걸 업로드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전화나 메일로 많이 문의를 해주시는데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활용 가이드 양식 문서는 크게 요약, 본문, 별첨 3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여기에서 요약에서 사용된 이미지와 표만 별도로 저장해서 S3 브라우저에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본문 영역까지는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지와 함께 설명드리면 왼쪽은 마침 표랑 이미지랑 같이 사용된 예시입니다. 예시를 보시면 본문 상단에 이미지가 보이실 거예요. 이 이미지 원본인 png 파일을 활용 가이드라인 폴더에 업로드, 그리고 하단에 표도 보이실 건데요. 이 표를 별도로 엑셀 파일에 저장해서 엑셀 파일을 저장 후 역시 활용 가이드라인 폴더에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이미지나 엑셀 파일이 1개 이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낱개로 업로드를 해주셔도 되고 1개의 압축 파일로 압축해서 업로드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업로드가 완료가 되면 가장 오른쪽 이미지처럼 3번 활용 가이드라인 폴더에는 최소 3개 이상의 파일이 업로드 되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산출물 업로드의 공통 부분입니다. 최종 산출물 중 AI 모델 용량이 대용량일 경우 업로드 전에 과제 담당자와 협의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작 도구와 AI 모델, 교육 동영상은 구축 가이드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이드에 맞춰서 구축해 주신다면 추가 보완 없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를 꼭 참고해 주셔서 구축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각 산출물은 S3 브라우저에 해당하는 폴더가 미리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른 경로에 최종 버전의 산출물을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공개용 산출물의 주의사항입니다. 공개용 산출물 중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설명서, 활용 가이드라인은 문서 파일이 그대로 AI 허브 홈페이지에 등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허브 홈페이지에서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되는 화면이기 때문에 활용 가이드라인 준비 시 함께 제출되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에 설명된 대상은 산출물 기재된 개인정보도, 그리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파일도 AI 허브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대로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연락처를 적으실 때는 개인 휴대폰 번호보다는 회사 유선번호로 기재해 주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자녀형 구축 사업에서 담당자 개인정보가 그대로 도출되는 거 모르시고 업로드 해주셨던 분들이 나중에 이제 수정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만약에 담당자 정보와 같은 것을 변경할 경우에는 먼저 산출물을 수정한다는 메일을 보내주셔야 되고, 저희가 메일을 받으면 S3 브라우저에 대한 권한을 요청하고, 권한을 요청받고, 그 다음에 산출물을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확인을 하고 나서 수정을 거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용 산출물을 준비할 때에는 반드시 개인정보 쪽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파일과 폴더에 대해서 자주 발생되는 잘못된 케이스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글 파일명은 유니코드 UTF-8로 인코딩해서 저장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코드로 저장할 경우에는 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본과 레이아웃이 상이해져서 사용자에게 공개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맥 OS에서 저장할 경우에는 한글로 된 파일은 윈도우 환경에서 열 때 파일명 자체가 자소가 분리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맥에서 저장할 때는 한글 완성형으로 인코딩 후에 저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원천 데이터와 라벨링 폴더에서 하위 폴더의 생성은 최대 9뎁스까지 구축을 지향합니다. 여기서 새로 생성하는 모든 하위 폴더나 파일명에는 특수 문자는 포함해서 생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파일과 폴더 생성 외에 각 산출물별로 자주 발생되는 부적합 사례를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개방 지원 확약서입니다. 데이터 개방 지원 확약서는 사용자 문의가 접수가 될 때 저희가 먼저 확인하는 1차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정보와 구축 담당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적합 사례 첫 번째는 본문 내용에 과제 번호, 데이터 번호, 데이터명이 바르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여기서 데이터는 한 과제에 여러 데이터를 담당할 경우에는 병합해서 구축해서는 안 되고요. 각 데이터별로 구축해 주셔야 됩니다. 부적합 사례 두 번째는 본문의 담당 기관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직인이 설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테두리만 찍혀 있거나 일부만 찍혀 있는 경우도 부적합 사례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설명서입니다. 부적합 사례 첫 번째로 일부 항목이 누락된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 첫 번째 이미지 예시처럼 이미지 예시를 보시면 왼쪽 상단의 분야 부분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NIA 기입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은 NIA에서 기입하는 부분으로 구축기관에서 기재할 경우에는 부적합 사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고, 이 부분을 뺀 나머지 항목은 모두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례로 데이터명을 줄이거나 아니면 다르게 기재한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정확한 데이터명을 기재해 주시고요. 데이터 설명서 세 번째 사례로는 개인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개인정보 부분으로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담당자의 연락처는 개인정보를 위해서라도 되도록이면 회사 유선번호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카테고리 정의서입니다. 카테고리 정의서는 지정된 양식 문서가 있기 때문에 부적합 사례 첫 번째처럼 PPT 파일, PDF 파일, 한글 파일처럼 자체적으로 문서를 구축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하나의 과제의 여러 데이터를 병합해서 구축하는 경우입니다. 이 역시 부적합 사례이므로 한 과제에 여러 데이터를 담당하고 계신다면 각 데이터별로 파일을 구축해서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에 설명드린 활용 가이드 양식 문서에 포함되는 별첨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부분입니다. 데이터 설명서 활용 가이드라인에 연락처를 모두 유선번호로 기재한 분들이 여기에 설명해 주지 않은 사례가 작년에 다수 있었습니다. 개인 식별 정보는 휴대폰 번호 외에도 이메일 정보도 개인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동의서에 동의와 날짜, 서명, 날인 모두 필수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AI 모델입니다. AI 모델 폴더에서 여섯 번째 리드미라는 폴더가 있는데요. 이 폴더는 모델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라인셋의 전체 내용을 포함한 파일을 구축한 뒤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라인셋 내용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라인셋을 따로 분리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라인셋을 텍스트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부적합 사례는 첫 번째처럼 라인셋의 종류만, 그러니까 제목이죠. 라인셋 종류만 기재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처럼 BSD 계열의 5가지 라이센스 외에 다른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센스는 이제 BSD 계열의 5가지 내에서 사용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5가지 라이센스는 AI 모델 가이드에서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작 도구입니다. 화면 왼쪽 이미지는 NI 담당자를 통해서 받으셨던 저작 도구 가이드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붉은색 네모 박스를 보시면 이용자 로컬 환경 내에 인터넷 없이 구동 가능하도록 저작 도구 배포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작 도구 프로그램은 온라인에서 다운받으셨더라도 온라인이 안 되는 환경, 그러니까 오프라인 환경이죠. 오프라인에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소스 코드나 프로그램을 이제 구축해 주셔야 되는데 오른쪽 부적합 사례처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만 구동이 가능한 그런 온라인 구동 방식은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 활용 동영상입니다. 저작 도구와 AI 모델처럼 가이드가 별도로 나와 있는 산출물 종류인데요. 가이드를 참조해서 구축해 주셔야 되지만 부적합 사례처럼 먼저 영상만 재생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음성은 필수입니다. 자막은 선택이지만 음성은 필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상 내에 음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구축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영상의 재생 시간이 최소 5분, 최대 20분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과제에 여러 데이터를 담당할 경우에 이 데이터를 한꺼번에 일괄 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 됩니다. 각 데이터별로 영상 구축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능별, 성능별처럼 여러 개의 동영상으로 나눠서 제작하는 경우도 부적합 사례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 동영상에서 부적합 사례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제작 항목을 누락시킨 경우입니다. 제작 항목은 5가지가 있는데요. 데이터 소개, 저작 도구 활용법, 데이터 학습 방법 및 시연, 학습된 모델 결과 확인 및 시연, 데이터 활용, 서비스 예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꼭 영상에 포함해서 제작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최종 데이터와 최종 산출물의 검토까지 완료된 데이터는 사용자에게 공개되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합니다. 활용 가이드라인 문서 중에 요약 영역을 바탕으로 데이터 페이지가 구축이 되고요. 구축된 데이터 페이지에 최종 데이터와 산출물을 등록해서 사용자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출물 중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는 SSD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SSD는 최종 데이터가 확정된 이후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최종 데이터 확정 시점은 AI허브 데이터 운영팀에서 데이터에 대한 검사가 완료된 후 압축이 완료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압축이 진행 중인 데이터가 대상입니다. 구축 시점은 NI 담당자와 또는 PMO 이사님들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구축 방법은 S3 브라우저의 2번 최종 산출물 내에 1번 데이터 폴더에 업로드된 방식과 동일한 폴더 구조로 모든 파일을 압축 없이 그대로 저장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앞 내용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최종 데이터는 개인정보 비식별화가 완료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품질 검증도 완료된 데이터여야 합니다. 그리고 SSD 또한 산출물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각 데이터별로 구축해 주셔야 되고, 구축된 SSD는 보내주시기 전에 이 SSD가 노트북이나 PC에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는지, 그리고 SSD에 저장된 파일들이 정상적으로 열리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최종 확인까지 끝난 SSD는 화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어린이재단 빌딩 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상 AI 여부 최종 데이터 제출 및 개방자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최종 데이터와 최종 산출물은 검사 기관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데이터에 대한 문의는 화면 왼쪽에 표시된 AI 여부 데이터 운영팀으로, 최종 산출물에 대한 문의는 화면 오른쪽에 표시된 AI 여부 산출물 운영팀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